또한 안녕하세요, 사토쌤입니다. 여러분, 자연환경의 변화가 인간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대체 언제 등장했을까요? 인류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후 기후가 크게 변화하여 지구는 여러 차례 빙하기와 간빙기를 겪었죠. 지금 영상으로 보는 장면처럼 육지 표면이 대부분 빙하로 덮여있는 추운 시기가 빙하기라고 하고요. 다시 날씨가 따뜻해져 빙하가 녹아 없어진 시기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인류는 살아남았습니다. 약 390만 년 전에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아프리카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이 명칭의 뜻은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요. 아직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원숭이 원, 인간인, 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인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되고 있어 인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생겨났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원인은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점차 진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180만 년 전에 이르러서는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하여 불과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40만 년 전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죠. 약 20만 년 전에는 드디어 현생 인류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인류는 진화해가면서 여러 기후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그때마다 식량인 사냥감들을 따라 인류는 대륙 여기저기로 이동했고 그 결과 각기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적도 지역의 인류는 강한 자외선이라는 환경에 적응해서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멜라닌 색소가 증가했고 이 색소가 갈색 혹은 흑색이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유럽과 같은 고緯도 지역에서는 자외선이 약하므로 멜라닌 수가 감소하여 밝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죠. 자, 이처럼 인류가 진화해 나가고 있던 이 시절에는 문자가 없었는데요. 따라서 문자가 발명되기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역사의 앞선 시기라는 뜻으로 문자가 발명되어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를 앞선 시기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선사시대에는 도구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뉩니다. 약 250만 년 전에 시작된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큰 돌에 던져 깨트려 만든 뗀석기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도구로는 주먹도끼와 집게, 순배찌르개 등이 있었고 이를 활용해 짐승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거나 식물이나 열매를 모아 식량을 마련했습니다. 이들이 사냥하는 동물들은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큰 동물들이 많았고요. 이런 짐승 사냥을 위해 인간들은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발달했죠. 이때는 동식물들이 기후에 따라 자주 이동했기 때문에 인류 역시 이들 따라 자주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동굴이나 막집에 생활을 했죠. 이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기원하는 조각상을 만들거나 사냥의 성공을 기원해 동굴 벽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하지만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날씨가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큰 동물이 아닌 사슴이나 토끼와 같은 작고 빠른 동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인간은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그들은 재빠른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 도구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돌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간석기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이들은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날씨의 변화나 동식물의 이동에 따라서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인류는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농경과 목축 생활로 인한 인류 생활의 큰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혁명은 도대체 뭘까요? 변화가 조금씩 서서히 바뀌는 것이라면 혁명은 아주 큰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변화가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올라가는 계단이라면 혁명은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농경을 하게 된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신석기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서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또한 뼈바늘을 이용해 옷을 만들기도 하고 동물의 뼈나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 몸을 치장하기도 했죠. 한편 태양이나 특정 동물, 영혼 등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두 시대 모두 평등한 사회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표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연환경의 변화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게는 피부색부터 크게는 신석기 혁명까지 말이죠. 그럼 현재의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환경들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 사례는 또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 사회에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역사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봐.